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6 2017년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11월 28일 오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보고한 문건에 친필 명령하시고 서명하시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지금 들어보면요. 네. 이춘희 아나운서가 또 나오는데요. 네. 지금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가 지도하는 석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은 주체 106 2017년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되었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정은 동지는 세형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미제바크 추정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11월 29일 평양. 네, 지금 조선중앙TV 모습 보셨습니다. 이런 중대 발표가 있을 때마다 꼭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이 화성 15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화성 15형. 예, 15형.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화성 13형일지 화성 14형일 한번 예. 두고 보자라고 그랬는데 저도 뭐 예측이 틀리긴 했는데 화성 15형이라고 그랬거든요. 화성 13형은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 연구소를 갔을 때 예. 화성 13형이라는 사진을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차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화성 13형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뛰어넘고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제가 볼 때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그 KN-08이 있고 KN-14가 있는데요. 예. KN-08이 12,000km 정도 나가고 KN-14가 9,000km 정도 나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화성 15형은 KN-08 쪽에 가까운 이것은 이제 이미 뭐 우리한테는 다 뭐 이렇게 노출이 됐던 그런 예. 미사일이죠. KN-08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2,000km 나오고 이것을 성능을 개량한 것을 KN-14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날아간 것을 봐서 굳이 이제 추론을 한다면 이 화성 15형하고 KN-08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먼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도발은 안 했지만 기술 개발은 이제 부지런히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술 개발을 아마 실현시켜 놓고 예. 그러고 트럼프의 순방을 지켜보고 숭타오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 숭타오를 돌려보냈을 때는 이미 한 번 더 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이미 거라고 그때, 보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도 뭐 숭타오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꼭 지정했다기보다 미국 의회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번 조금 기다려본 것일 뿐이지 사실상 예. 지정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미 재무부가 추가 제재를 가했단 말이죠. 북한에 선박하고 예. 단둥에 있는 무역회사 중국의 4개, 북한의 회사들 8, 9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하기로는 도발을 안 해도 북한은 불량 국가잖아요. 불량 국가의 입장에서 도발을 안 해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걷어찼죠. 숭타오는 만나지도 않고 보냈으니까 이미 트럼프가 이게 동북아를 순방하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네.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라고 했으면 혹시 모르지만 예.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문을 삐끗 조금 열어놨을 뿐 미국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은 대화에 나갈 수도 있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네. 김정은의 생각은 이렇게 나가봐야 얻을 것도 많지 않고 따라서 차라리 완성을 하고 핵 대 핵 강국으로서 군축회담을 한다. 그래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사실은 제재 방식으로 과연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재 방식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진짜 전쟁을 불사하고 네. 하지만 그런 태세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무조건 핵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압박을 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지도하려면 그야말로 중국의 원유 공급 단절 이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김정은이는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가 북한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면 모르는데 작년만 해도 3% 성장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뭐 3% 내지 5% 후퇴할 예.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지금 개발한 거를 미국이 그냥 압박한다고 포기할까? 저는 그렇진 않을 그럴 것 같다. 가능성이 크지 않기 예. 때문에 지금 안보리에서 지금 또 소집돼 가지고 지금 추세로 보면 또 다시 제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재하면 아마 저는 또 한 번 진짜 또 도발하고, 예.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발사 또는 7차 핵실험하고 내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북미 군축회담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남북 대화하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대화 공세를 하면서 올림픽에도 갈 수 있다. 나만이 대화에만 나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대화에 나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도발했으니까 대화에 나가지 말아야 되나? 그럼 올림픽을 실패를 감수할 수 있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예. 근데 우리가 정상 간의 이 논의의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는 아예 그냥 그 선제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담대하게 트럼프를 상대하지 않으면 또 이런 제재 국면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예. 북한은 답이 또 다시 없다. 도발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 제재가 진행되고 또 도발하고 또 제재가 진행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홍현익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서로 이제 강대강이 맞부딪혀서 싸우는데 서로가 이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CBID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대신에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네가 도발도 중단하고 뭐 우리가 지금 38선으로 넘어갈 이유도 없고 김정은의 정권 붕괴도 안 시킬 거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붕괴도 안 시키겠다. 이게 이제 4대 조건이잖아요.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낮춘 네네. 그런 조건인데도 네, 교수님 네. 정말 죄송한데요. 네. 지금 정보위에서 오늘 사실 그 국정원 예산안 그 심의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국정원에서 브리핑이 있어서 같이 얘기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국정원 특수공작비 50% 삭감한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북한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국회의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아침에 국회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해서 예. 화성 15형을 예. 우리가 개발해서 발사했다 이런 발표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화성 15형 북한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진전된 그런 예. 정보를 국정원에서 보고한 것을 지금 저기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당장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 정부 대응은 아까 굉장히 빨랐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어떡하나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서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6월 초죠. 예. 6월 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북한이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 내내 어떻게 도발을 안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네. 가장 큰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NSC 주재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국제사회가 같이 동참해가지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은 미국의 생각이나 일본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뭐 그거는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도발을 안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통상 2월 달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간에 하는 훈련이 키리졸브 훈련이라고 예. 하는 게 있잖아요. 대규모의 이제 훈련이죠. 그걸 통해서 미 정원군들이 들어오는 RSOI라고 하는 그 훈련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미군 내 그 전략 자산들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도 하게 되는데 예. 아마 이 평창 올림픽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훈련에 대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한미 간에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한테 달려 있는데 아마 그럴 때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아마 국제사회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용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미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충분히 가해져 있지만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면 뭐 국정원장이 지난달에 국회에 보고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의 맛을 본 그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김정은으로 봐서도 이게 정권에 대한 그 위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김정은 스스로가 이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을 건가 하는 것은 본인한테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만일 도발을 한다면은 이제 그나마 북한하고 끈을 유지했던 모든 국제사회가 아마 모든 끈을 다 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김정은이도 머리를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미국 본토를 다 겨냥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오늘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홍영익 박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아웃소싱했다라고 저는 네. 봐요. 그래서 뭐 중국 역할론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아웃소싱해서 대신에 이제 중국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한 마이너스 한 3,500억 불 정도 예. 무역 적자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내가 용인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예. 거 그것도 내 용인해 줄 수 있다. 조금 이제 뒤로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의 핵심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 핵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네. 그러니 당신이 좀 나서라.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 아웃소싱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슝타오를 보내긴 했는데 아무런 이제 성과가 없이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렇죠. 성과 없이 돌아온 거에 더해 가지고 지금 화성 15형까지 쏘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는 외교적인 거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이제 다양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그리고 군사적 옵션까지 계속해서 개발할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